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관한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언제나 동맹국으로부터도 이용당해 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잘 지내야 하는데 언제나 싸운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거의 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과 다른 주장, 그리고 방위비 분담을 더하라는 한국에 대한 압박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강해집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평가했던 점에 주목합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 있어 지금까지는 일본이 비난받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오래 부추기면 일본으로 갔던 비난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은 계속 압박할 뜻을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총기협회는 아주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는 9월에 총기 구입 시 신원조회를 하는 법안을 심의합니다. 최근 강해지는 백인 우월주의자 관련 논란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선 캠페인에서는 좋은 호재로 봅니다. 월마트가 어제부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열흘 동안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이 바뀌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 백악관 대변인의 목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이 지금 유명무실한 자리가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모든 것을 트윗 내지는 이렇게 기자회견도 좀 심도 있는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그저 그 비행기 타고 어디 가기 전에 백악관에서 소음이 나는 그 상태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단답하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 32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간중간 아주 여러 번, 아마 단일 이슈로는 제일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관련, 북한, 또 방위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16분쯤에 제일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18분, 26분, 30분대에도 또다시 이 한국 관련, 한반도 관련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어떻게 한 가지만 떼내서 이렇게 했다 묶어서 보도하지 않고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분 내지 30초만 얘기를 하더라도 활자화된 뉴스에서 크게 다루고 또 헤드라인을 글자 크기 자체도 확대해서 하면은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시간대별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총기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고 16분 정도가 됐었을 때 어떤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일본계 기자인 것 같았어요. 물어보는데 모습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액센트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그 한국계 기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한인계, 일본계 기자가 먼저 물어본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그 분쟁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를 할 뜻이 있는가,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두 나라는 잘 지내야지 된다, 그러길 희망하고 동맹국이어야지 되는데 언제나 싸운다라고 답변을 시작을 합니다. South Korea and I hope that Japan start getting along with each other. You know, they're supposed to be allies. And it puts us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supposed to be 동맹국이어야지만 되는데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서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면서 아무도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어제 내가 그 김정은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말해버립니다. I go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yesterday. It was delivered. It was hand delivered from. And it was. 그랬더니 뭐 기자들이 뭐가 써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죠. I'd love to give it to you. I really would. 뭐 보여주고 싶지만 아닌 것 같다고 하고요. Next meeting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자단으로부터 나왔죠. 다음 미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가? Kim Jong-un mentioned about next meeting, next summit talk.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뭐 three-page. 다음 미팅이 있겠지만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미팅 편지라고요. And maybe I'll release the results of the letter, but it was a very positive. 굉장히 긍정적인 편지고 언젠가는 이 편지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3페이지짜리고 제일 위에서부터 top to bottom 아래까지 정말로 아름답다. 대단히 긍정적인 편지였다고 말합니다. With Huawei, we're not doing business with it. And I really made the decision. It's much simpler. 그리고는 이제 다시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또다시 이제 그 한일 관계로 갑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내야지 되는데 하면서 이번에는 약간 그 신경질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니 두 나라가 서로 알아서 동맹국이어야지 되는 supposed to be 동맹국이어야지 되는데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I go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이 부분이 아니고요. They have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If they don't get along, what are we doing? They have to get along with each other. It's very important. South Korea and Japan have to sit down and get along with each other. Otherwise, what are we all doing?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사우스코리아와 일본이 마주 앉아서 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그 북한 문제로 돌아가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이슈로 갔다가 왔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도대체 그 편지에 뭐가 써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그랬더니 Great Letter라는 얘기 그리고 굉장히 그 개인적인 Personal Letter라는 얘기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비행기 소음이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김정은이 테스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이나 테스트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대통령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테스트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있는 시뮬레이션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월게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해피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Yeah, he gave me a great letter. I would love to give you, but I don't know. I don't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But it was a very personal letter. It was a great letter. He talked about what he's doing. He's not happy with the testing. It's a very small testing that we did, but he wasn't happy with the testing. He put that in the letter. But he also sees a great future for North Korea.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늘 해왔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뭐 북한이 핵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니며 유해는 돌아왔고 인질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시 또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어제의 그 편지는 중간에 누가 끼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딜리버리였다는 것, 핸드 딜리버리였다는 것, 아무도 중간에서 뭐 어딜 걸쳐서 왔다던가 그런 게 없다는 old fashioned way의 편지 딜리버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I thought the letter, I just got it yesterday. It was hand delivered and it wasn't touched by anybody. They literally take it from North Korea to my office. We have a system. It's the old fashioned system.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eaks. Something nice about that system. We have a system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북한으로부터 my office까지 직접 핸드 딜리버리 된 이 old fashioned way의 이 편지는 아무도 그래서 보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분담금에 대해서 그 방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계 기자가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테스트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회피하지 않는데 나도 회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but I don't like it either. But I said do this because this was a big test. 네, It was a turnover. 그런데도 이 테스트 자체가 빅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라고 승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이 돈 같은 것을 다 돌려받고 해야지 되는데 방위비 뭐 이런 테스트 비용 같은 것 동맹국들도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을 이용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Our country has been taken advantage of by foreign countries, even allies, including allies, and in many cases more than anybody else.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for many, many years, and it stops.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도 이렇게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이용을 당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건 스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서도 한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문가들 뭐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팩트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게 말하는 게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 트윗에서 뭐라고 했냐면 virtually nothing for American U.S. protection. 미국이 한국을 방위로 보호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상 거의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거의 분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이 앞으로는 많은 돈을 페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virtually nothing? No 하면서 잘못된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82년을 한국을 도와왔는데 아무것도 안 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브루스 클링거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데 한미 공조는 한국전 1950년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더 강하게 생겨난 거죠. 그때의 그 모토 자체가 같이 갑시다. 이걸 영어로 지금 표현을 해서요. KATCHI 갑시다. 그대로 같이 갑시다. 미국 말로는 We Go Together였는데 미국과 한국이. 그런데 이 모토를 트럼프 대통령은 돈 안 내면 같이 안 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틀리다. 한국이 국내 총생산의 GDP의 그 2.6%를 방위비로 분담을 하고 있고 나토 동맹국보다 많은 거죠. 나토 동맹국의 목표가 2%잖아요. 미국은 3.2%. 또 한국은 미군 기지, 미군 주둔 비용도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을 존중하면서 한국은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 2019년은 정말 이상한 해다라는 게 비핀 나랑 씨라는 MIT의 정치학 교수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동맹을 압박한다면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방위비가 북한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는 것이라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보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후가 되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시차가 있어서 그렇죠.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가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전문 외교관 출신이죠. 예전에 2000년도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고요. 전문 외교관. 지금은 이제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게 트럼프 스타일인데, 항상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믿지 못할, 그런 아마 비즈니스맨을 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해서 난 정말 싫다.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건지, 그의 매너가 싫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갈 때 용인할 것인가? 왜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뉴스가 하도 많아서 그렇지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주미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 나쁜 말을 영국의 그 본인이 본 시각을 비밀 문서에 적은 게 들통이 나면서 결국은 그 사임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이수혁 그 주미 대사 내정자에 관한 뉴스도 주목이 됩니다. 더 좀 자세한 그 반일 감정 한국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시 35분경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미국 뉴스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여름이면은 미국의 의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휴가를 지내죠. 지난해도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동안 휴가를 갑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의 골프장으로 가고 그리고 뭐 아주 많은 돈을 뭐 $10,000,000까지 모으는 부자 부동산 개발업자 스티븐 로스 집에서 뉴욕에 있는 그 햄튼에서 2번 정도 기금 모금도 한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기분은 지금 굉장히 좋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북한, 이란, 총기 사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에 백악관의 공보국장으로 지낸 앤소니 스칼라무치 같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좋게 중국을 계속 망치로 때리면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지지층은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에서 아주 그 도드라지는 그런 그 정치인 후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 휴가를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뭐 닭공장을 포함해서 전부 식품 가공 공장이죠. 또 코크 브라더스가 많이 하는 그런 곳도 있었는데 딱 그 목표를 정해서 미시시피에서 6군데 가서 680명을 체포를 했는데 나중에 한 35명 풀어줬다 하더니 거의 반 정도인 300명이 미시시피에서 그냥 무작위로 체포가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제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뭐 어떤 아이는 뭐 학교 선생님이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거의 반 정도는 풀어줬고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다면서 680명을 체포하는데 600명의 이민세관 관세국이 지금 그 동원이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뭔가 그 이민자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뭐 그런 날과 다 맞물려서 이게 그 총격 사건 범인은 라티노, 히스패닉을 많이 죽이고 싶다, 멕시칸을 많이 죽이고 싶다 했고 체포된 사람 상당수가 이렇게 남미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시기인데요. 해서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하기를 인종차별주의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런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그런 인물이 사건도 저지르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 민주당은 뭐 꺼내기만 했다 하면 요즘 인종차별주의래.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 인종차별주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봐도 그럭저럭 그렇고 뭐 조 바이든도 아주 못하고 아주 나쁜 후보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y call anybody a racist when they run out of cards. I'm winning in the polls. They're desperate. They've got lousy candidates. They got bad candidates. I mean, I watch the debates. 네, 아주 나쁜 캔디데이트를 시끄러운 캔디데이트를 갖고 있는데 뭐 그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인종차별주의라든가 백인 우월주의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나오면 공화당의 조금 중도적인 입장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민주당이 너무 같다고 생각한다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직접 얘기를 했죠.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그리고 뉴욕주의 상원 의원인 크리스틴 길브랜드, 비토 오로크, 텍사스, 피트 브리저지, 인디아나주의 시장,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나쁠 걸 하는 그런 분위기 보이고 있고, 가장 뭐 중요한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 휴회 중단하고 이 총기 문제부터 의논하자, 분위기 가라앉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뭐 상원 미치 매코넬이 그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9월 달에 좀 총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신원 조회를 강하게 조사하는 그런 것을 지금 민주당도 공화당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는요, 통과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압박이 강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이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 상원 원내대표가 또 뭔가를 안건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지 하는데, 이 사람은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손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미국에서 이제 전쟁터에서나 쓰는 살상 무기가 총격 사건만 일어났다 하면 등장하는데, 원래 94년도에 금지시켰었어요. 10년씩 묶어서.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것을 리뉴를 안 한 거죠. 공화당 행정부에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이 살상무기 금지까지는 언감생심 가지도 못하고요. 이게 공화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뭐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가운데서 미국 국내 이슈로 가장 주목이 됐다 하는 부분은 어쩜 이 부분일 겁니다. 의미 있는 신원 조회를 지금 내가 의회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하고 있다. meaningful background check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We don't, that's fine, but it's time that somebody does what we're doing. And I said the American taxpayer is not paying for it. 이 부분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NRA 총기협회와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총기협회가 누구보다도 어떤 그룹보다도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을 때 총기협회가 나를 지지해줬고, 이 말도 오늘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협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애국자, 총기협회 사람들은 애국자다. 그리고 내가 총기협회를 위해서 해준 것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의 브렉 캐버너 그리고 닐 고서치 두 사람의 연방 대법관을 내가 임명을 했는데, 지명을 하고 성공적으로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이 두 사람이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는 게 총기 소지의 자유를 지지하는 연방 대법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NRA의 총기협회에 받은 만큼 해줬다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They call anybody a racist when they run. 네, 이 부분인데요. No, that's fine, but it's time that. 네, 그저 제가 말로 한 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특별하게 뭐가 바뀌는 게 없다면은 이제 의회에서 적어도 신원조회하는 것은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보죠. 9월 달에 보기로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나의 적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도 지금 아이오와주가 모의 투표도 하고 제일 먼저 투표도 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이 다 지금 거기가 있거든요. Asian and Latino Coalition 그런 곳에서 연설을 하면서 또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로 잘못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난한 어린이들도 재능 있는 백인 어린이처럼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가난한 어린이나 나중에 고쳤어요. 그래서 가난한 어린이나 부자 어린이나 블랙이나 에이시안이나 다 상관없이 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같은 연설에서 진실이
뭐 거짓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되는데 진실 오버 팩트 진실이 뭐 사실보다 팩트보다 위에 있다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간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꾸만 이렇게 말 실수를 하니까 이 조 바이든 후보는 좀 연설하는 거 보면서도 위태위태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위태위태한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의 말을 볼 필요가 없다고. 왜 말을 보냐고. 정책만을 보라고. 그렇게 예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그 피규어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말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어. 정말 피로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고 저런 정도의 도전은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어. 가뿐한 마음으로 열을 떠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잠시 뒤에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아주 중요한 한일 그 무역 관계에 있어서 너무 길게 가다간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비난받는 것처럼 한국의 정치인도 비난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또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좋은 거다.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할 때 전혀 미국 소비자가 돈 내는 게 아니다. 미국 소비자가 돈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중국이 내는 거다. 미국 사람 돈 하나도 안 낸다. 미국 사람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지금 많이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농부에게 돈을 준다. 그 돈은 다 중국이 내는 거다. 이런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주장을 했습니다. 관세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물건값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조작을 한다던가 환율 조작으로 미국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중국은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안화를 조작한 게 아니다. 중국이 원하는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안화에 대한 요구도 한 24개국 정도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줄어들고 또 미국에 수출을 덜 하니까 또 가치도 내려가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역효과가 나오는 거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위안화가 조금 평가가 낮아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통령이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점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 곧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터가 전문가들에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8월 6일부터 8일까지 물어봤더니 70%가 현재로서는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이 곧 경기 불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전문가들이 70%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도 연준 이자 내려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쭉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경제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자율을 계산을 해볼 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에 지금 이자율이 가장 낮답니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폴 크루그먼이었죠. 엊그제가 토마스 프리드먼이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폴 크루그먼 씨가 뉴욕타임스 칼럼 쓴 것 보니까 중국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은 오늘의 미국에서 지난 며칠 사이에 많이 전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중국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기 때문에 쓸 카드가 없는 데 비해서 중국은 무역 이런 것으로 조금 미국에 못 파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차하면 정말 위안화를 가지고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미국 채권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 중국이 이렇게 한번 하루 정도 위안화로 보여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정부가 조금 막아보겠다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래도 협상하지 않을래 저래도 협상하지 않을래 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티기에서는 시간을 많이 가진 측에서 이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폴 크루그먼 씨는 했고요. 그러나 그 주장이 꼭 맞다고 뭐 지나봐야지 아는 얘기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제부터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말도 달라졌고 물론 일본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삼성의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뭐 수출해주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삼성은 물건 팔아서 다른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또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 아니에요 반도체를.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을 처음에는 그래 뭐 두 나라가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 징용 판결 이런 걸로 무역 문제가 왔으면 그건 일본이 잘못한 거지. 외교로 풀어야지 라고 하다가 지금은 한국 정치인들도 비난받을 수 있다. 이게 디플로맷의 기사입니다. 디플로맷의 강태정 씨라고 한국계이긴 해요. 이 디플로맷의 칼럼니스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관해서 칼럼을 쓰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뭐 오래 일을 했었고요. 아시아 그 전문 그 칼럼을 쓰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최근에 그 한국의 그 중구였나요? 한 1000개의 반일 배너가 쫙 그 걸렸다면서요. 이런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에서 반일 배너를 걸어놓으라고 해서 걸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미국의 지금 라디오 서울 방송이 있는 위셔 거리에 중국과 관계가 나쁘다고 반중 그 배너가 쫙 1000개가 걸려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자 반일을 너무 심하게 한다 하는 목소리도 커진다는 게 이 컬럼니스트의 지적입니다.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들어두실 만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배너에 보면 NO라는 게 많이 써 있고, 뭐, 아베 신조 얼굴 X표, 일본에 안 간다, 나 일본 물건 안 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보이콧 같은 것은 자발적이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당국자가 침착하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대치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가면요, 애국심 다 중요한데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나에게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지금 뭐 관광회사도 한 번, 두 번, 일주일, 2주일은 괜찮지만 일식당도 뭐 말도 안 되는 일식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일식당이 일본에 있는 긴자 뭐 어디 거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국 물건으로 만드는 일식당인데 그런데 가지 말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식당에 계속 해가 되면은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그 식당 주인인들 좋겠어요? 한국은 더군다나 수출과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달에 7월 달에 일본에 수출한 것이 25억 달러, 0.3% 줄어들었고 수입은 41억 5천만 달러, 9.4%나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할 때요. 물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봅니다. 이렇게 원료를 수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원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고 삼성 아이폰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도로 다른 나라에 일본에도 팔고 하니까 그렇게는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걸로스로 또 흑자를 내죠. 아니면 뭐 무역 적자 되는 것을 왜 계속 이끌어가고 있겠어요. 그런데 7월보다도 8월은 더 나빠질 수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2009년 3월 이후에 최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수입 경제가. 2009년이면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일 무역 마찰 이전에도 사태는 아주 나빴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가
SK도 지금 영향을 하이닉스요. 조금 받잖아요. 신용 등급을 얼마 전에 6월 30일에 그 네거티브로 했는데 수출 규제가 점점 강하게 이대로 나가면 SK 하이닉스 생산도 더 큰 악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제조업도 지금 한국이 2009년 3월 이후에 최저고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그 반일 보이콧로만 강성으로 나가고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it down 하고 두 나라가 같이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아직은 개입하고 싶은 뜻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줬는데요. 목소리 약간 높이면서 아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둘이 안 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음성 자체가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에 그 한국이 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디플로맷의 얘기예요. 그러나 시작을 어느 쪽에서 했던 그것을 일부 정치인은 문제를 푸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선거 내년에 또 있고 하니까 그 정치적인 표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반의를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디플로맷이 지적을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보고서 자체에서도 이런 반일 감정이 우리 당에 좋다는 게 나왔다면서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정치인과 정부가 이 그 상황에서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시민의 자발적인 행위야 자발적인 행위라고 하고 무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일본이 비난을 받는 것처럼 한국 정부도 한국 정치인들도 비난받을 수 있다. 그만해라, 살살해라, 서로 뭐 이런 정도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제목을 보니까 한국에서 반일 운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그 정보국장이 오래 하기는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계속 했는데 댄 코츠라는 사람이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8월 15일이에요. 다음 주네요.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그 대통령과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뜻이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쭉 해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상원의원 뭐 의정활동도 수십 년 했고 정보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임 편지를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원래는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그 존 그 래드클리프라는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그 자리에 하려고 딱 좀 이렇게 탭한다고 하죠. 미국에서 한국말 표현을 하면 간을 본다고 할까요? 탭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뭐 너무 정보에 관해서 경험도 없고 또 본인의 경력을 부풀렸고 테러 관련 일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부풀렸고 해서 그냥 물러나 버렸고 그렇게 될 경우 일단 그 대행 자체가 부국장이 대행이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수 골든이라고 여성 부국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국장의 그 브리핑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댄 코츠 국장과 아주 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해서 새로운 그 대행으로 일단 대행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한다. 그 조셉 맥과이어라는 뭐 지금 다른 정보국의 테러리즘 센터의 정보국장으로 있거든요. 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고요. 해군 중장이었고 해군은 뭐 2010년도에 은퇴했고 지금은 그 내셔널 그 카운터 테러리즘 센터 테러 방지 센터의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사람이다. 오늘 칭찬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장사가 많이 그 흐름을 따라야죠. 그 월마트가 이번에 총격 사건 이후에 그 총격 사건 자체도 월마트의 그 하나하나 그 골목을 다 호루를 다니면서 그 범인이 총을 쏘고 그걸 또 촬영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디스플레이하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런 것을 그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고 폭력 영화 자체는 폭력적인 비디오는 디스플레이하지 않고 달라고 하면 어디서 주겠죠.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는 전자제품 부서에 전시하지 않고
또 그 스포츠 상품에서도 헌팅에 관한 그런 그 사냥 비디오도 스포츠 상품 코너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월마트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총이잖아요. 문제는 총이다. 인데 총은 팝니다. 총을 팔기는 파는데 그래도 월마트도 많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2015년도에 군인들이나 전쟁터에서나 쓰는 그런 살상 무기는 팔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이런 문제까지도 뭐 비디오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체는 하지 않는다. 많이 그 정도면은 상당히 그 협조를 하는 게 되겠죠. 네.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몇 주일 동안 이제 집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걸어둔 그 제라늄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싱글인 것 같다, 싱글맘인 것 같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빠가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새가 알을 낳고 계속 한 3주일 정도를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와서 번갈아 가면서 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같이 그 알 위에 앉아서 알을 품고 굴리고 하겠죠. 그러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이 어젠가 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제라늄을 3주일 동안이나 그 위니까 햇볕을 또 많이 받잖아요. 이제는 다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을 한 이틀 줘봤습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죠? 3주일 동안이나 물을 못 받았는데도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그런지 금방 어제 보니까 그 제라늄이요. 전과 거의 마찬가지의 그 생생함이라고 할까요? 잎 같은 것은 많이 사라졌지만 생생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역시 뭔가 생명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줬던 그 주체도 살아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